자, 지금부터 로버트 그린의 통찰을 바탕으로 인간 본성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종의 법칙 같은 건데요. 한번 같이 들여다 보시죠. 모든 인간관계는 심리전이다. 굉장히 강렬한 말이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실 의식하든 못하든 모든 만남 속에는요, 영향력을 얻으려는 미묘한 그런 힘겨루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여러분은 이 게임에서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저 이끌리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결국 우리는 이 선택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게 그 선택의 방향을 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첫 번째 섹션, 인간관계라는 게임입니다. 네, 이걸 일종의 게임이라고 본다면 이기려면 당연히 뭘 알아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게임의 규칙,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은 거대한 무대고 우리 모두는 배우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배우는 정말 노련하게 자기 역할을 해내는 반면에 어떤 배우는 좀 서투르다는 거죠. 권력이란 것도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번 보세요. 아주 먼 옛날에는 그냥 힘센 사람이 최고였죠. 물리적인 힘, 폭력이 권력이었어요. 그러다가 좀 더 영리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심리적인 전략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어떻죠? 네, 바로 이 심리적 기술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거죠. 칼이나 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요. 두 번째 섹션, 우리 내면의 운영체제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깔린 일종의 운영체제, 그 핵심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알아두셔야 해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인간 본성의 제일 법칙, 비이성성의 법칙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감정이 늘 이성의 운전대를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거의 항상 뺏고 있죠. 자, 이게 정말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지키려는 세 가지 믿음이 있어요. 첫째, 나는 내 의지대로 행동해. 둘째, 나도 나름 똑똑해. 그리고 셋째,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만약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랑 대화하다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딱 건드렸다? 그럼 그 사람은 즉시 가시를 세우고 방어적으로 나올 겁니다. 거의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건 결국 자기애의 법칙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자기애는 뭐 나쁜 뜻이 아니고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정받고 싶다, 관심받고 싶다는 끝없는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먹고 사는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행동을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원이자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세 번째 섹션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대 반감을 사는 사람. 자,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나면요, 세상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여기서 유혹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시선이 항상 바깥을 향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하죠. 반면에 반감을 사는 사람, 반유혹자는요, 시선이 항상 자기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불안, 자기 욕구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창밖을 보는 사람과 거울만 보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반감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더 볼까요? 성급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엄청 예민해요. 자기만의 도덕적인 잣대로 남을 쉽게 판단하고 말은 또 엄청 많죠. 특히 자기 얘기. 새로운 건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이런 특징들을 잘 뜯어보면요, 그 뿌리에는 깊은 불안감이 있어요. 그 불안감 때문에 계속 자기 자신한테만 집중하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네 번째 섹션, 영향력을 위한 전략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반감을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끄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사용 설명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요, 의외로 가장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부드러운 판배라고 부르는데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대놓고 이거 사세요, 내 말 들어요 하면 어때요? 바로 방어벽부터 치게 되잖아요. 진짜 고수들은 상대방이 저항감조차 느끼지 못하게 아주 부드럽고 간접적으로 다가갑니다. 이 부드러운 판매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직접적으로 들이대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제안한다는 느낌보다 상대방이 이거 괜찮네? 하고 스스로 발견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죠. 둘째, 즐거움과 환상을 주는 겁니다. 지루한 현실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제공하는 거죠. 마지막 셋째, 논리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강력한 이미지나 이야기로 상대방의 잠재의식을 건드리는 거죠. 이 세 단계의 핵심은 뭐다? 바로 이성적인 뇌를 살짝 비껴가서 감성적인 마음에 직접 말을 거는 겁니다. 이 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즐거움은 세상에서 희귀한 상품이다. 그것을 제공하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힘을 줄 것이다. 결국은 이거예요. 사람들은 즐거움을 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거든요. 내가 상대방에게 즐거움이라는 귀한 걸 주면 상대방은 경계심을 풀고 신뢰와 영향력이라는 더 큰 보상을 저에게 주는 거죠.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섹션입니다. 현명하게 게임하기. 지금까지 배운 기술들 굉장히 강력하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힘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릅니다. 이 지식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법칙들은요,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칼이 요리사의 손에 들리면 훌륭한 요리를 만들지만 강도의 손에 들리면 흉기가 되는 것처럼요. 중요한 건 이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겠죠. 이걸 남을 조종하는 데 쓸 건지 아니면 더 나은 관계를 맺고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데 쓸 건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참 멋진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지혜, 즉 뱀의 지혜를 갖추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비둘기 같은 선하고 순수한 의도를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냥 순진해서도 안 되지만 악의적으로 영리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은 인간관계라는 게임의 기본적인 규칙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은 하나만 남았네요. 이 규칙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플레이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